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ACT 사이언스를 맡고 있는 해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이번 방학 때 어떻게 ACT 사이언스를 가르칠 예정인지, 그리고 또 SAT랑 ACT 둘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둘의 차이점이 이 사이언스 섹션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뒤에 부분에 준비를 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냐면요. 일단 개념반은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그래서 총 4회,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반은 3가지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주 화, 목, 그리고 저녁 6시부터 7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저희 메이커스 어학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CT 사이언스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예시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 유형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ACT 사이언스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CT 사이언스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시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28번부터 33번이 다 하나의 패시지에 속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28번부터 33번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figure 2, based on figure 3, according to figure 1, based on figure 1, according to figure 2, as shown in figure 2, according to figure 3.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다 어떤 figure를 refer 해라, 어떤 figure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라, 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figure들인지 한번 보자면 figure 1, figure 2, figure 3. 그래서 제가 문제가 유출되지 않게끔 다 이렇게 그래프를 가려놨습니다. 네, 가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 어떠세요? 피규어들이 다 어때요? 어떤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X값을 알려주고 Y값을 읽으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나 뭐 Y값을 알려주고 X값을 읽으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사실 정말 쉽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트렌드를 통해서 이 그래프에 안 나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300까지 있는데 350일 때의 Y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그래프들의 트렌드를 읽고 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한다든지 이 그래프를 읽어야만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 variable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고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해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대다수의 ACT 사이언스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CT 사이언스라고 해서 정말로 어떤 AP나 IB의 그런 테스트처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뭐 아예 안 나오는 세트들도 있고요. 한두 문제 나오는 세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는 건 그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 문제를 위해서 모든 과학 배경 지식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그 지식을 잘 습득을 해놨다가 그런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써먹으면 돼요. 그쵸? 응용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푸는 이런 문제들을 잘 맞추면
문제를 ACT 사이언스에서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를 읽는 문제들 말고 실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실험의 purpose가 무엇인가? procedure의 purpose가 무엇인가? 왜 이런 procedure를 했냐? 왜 이런 equipment를 사용을 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험을 이해를 하면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그런 섹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고득점을 금방금방 받지 못할까요? 저희 이 ACT 사이언스라는 시험이 학생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40개의 문항을 3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도 채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1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제도 읽어야 하고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가서 거기에서 그 X축을 읽고 Y축을 읽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고르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1분 정도가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또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디지털 ACT를 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스크린에서 이렇게 찾고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스크린에서 찾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유형에 친근해지려면은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친숙해지는 시간을 견디고 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은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봐도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제가 이제 몇 년간 가르쳐 오면서 이런 학생들은 고득점이 좀 어렵더라. 네, 이런 학생들을 좀 유형을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과학이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어 공포증 뭐 이런 게 있는 학생들처럼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정말 헬로우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을 절대적으로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 얘들아 문제를 봐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 그래프 읽으면 되잖아. 라고 한 문제 한 문제 왜 이게 정말 ACT 사이언스 시험이 아닌지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이언스 자체가 본인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학 용어들만 보면은 두렵고 이해가 안 되고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말 절대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제가 여러 번 이것은 정말 사이언스 섹션이 아니다. 자, 이게 사이언스라는 그 생각을 너의 머릿속에서 버려. 사이언스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든 일단 공포심을 좀 덜어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지만 절대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ACT 사이언스를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읽는 속도가 또 매우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덜렁거리는 학생이든 꼼꼼한 학생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별개로 그냥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어 읽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뭐 ACT 리딩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은 문제를 빨리 읽고 그래프 가서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도 천천히 읽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에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덜렁거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덜렁거리냐면요. 자, 앞에서 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x값을 예를 들어서 뭐 150이라고 알려줬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거의 y값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유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figure 1을 봐야 되는데 뭐 figure 2를 본다든지 또는 figure 1에서 x값이 150이라고 주어졌는데 갑자기 y값의 150을 찾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가르칠 때마다 왜 그러니?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풀면 되는데 왜 막 이상한 거를 막 하고 있니? 하는데 그 학생도 본인이 당연히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성향 자체가 조금 덜렁거리고 조금 산만하고 그래서 본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어플라이를 해서 그걸 캐치해서 푸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본인의 어떤 덜렁거리는 그 성향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도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꼼꼼한 학생들이 있어요.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린 학생들과 같이 굉장히 시간 리밋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유형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4가지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무난하게 문제를 푸는 학생이다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인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는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 시기를 다른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X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학생들은 그거에 2배, 3배를 투자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SAT를 해야 되는지 ACT를 해야 되는지 이 ACT 사이언스는 어떤 섹션인지 좀 이해가 되는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던 그런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저희 메이커스 학원에서 ACT 만약에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오셔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